자, 테마 16은 직무평가 방법입니다. 방법은 일단 두 문자가 서분점요예요. 서분점요고요. 위에 두 개 서열법과 분류법은 비계량이야. 근데 비계량이라는 것은 구성요소로 가르지 않고 직무 전체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두 개 건 계량인데 계량은 구성요소로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거야. 서열법은 조그만 조직이니까 그냥 직무끼리 비교하는 거고요. 여기는 대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직무를 다시 종류별로 묶어요. 여기다가 대표 직무 놔둔 다음에 이 대표 직무를 구성 요소로 가르고 나머지 관련 직무들도 역시 구성 요소로 가른 다음에 둘이 비교하는 거야. 서열법과 요소 비교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할 건데 여기는 단순 비교가 될 거고요. 여기는 대표 직무를 놔둔 다음에 이 대표 직무하고 관련 직무를 비교할 겁니다. 분류법과 점수법은 이거는 등급표가 있어요. 절대평가야. 등급표를 놔둔 다음에 이 등급표하고 이 다른 직무를 비교할 거예요. 직무를. 근데 여기는 직무 전체를 볼 거니까 등급표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구성 요소로 갈라져 있잖아. 그래서 구성 요소별로 평가 기준표가 있고 이게 평균을 섞여버리면 점수가 비슷하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종류별로 또 묶어가지고 다시 등급표를 만든 다음에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등급표 하나만 있을 거고 얘는 평가 기준표가 나오고 이 평가 기준표가 여러 개 나올 거니까 다시 종류별로 묶어가지고 등급표와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서분점요고요. 계량은 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비계량은 단순하고 이렇게 비교 한번 해봐요. 자, 기억 보니까 직무 전체를 봤네요. 종합적으로 봤으니까 비계량이야. 구성 요소가 없잖아. 등급표가 있네. 그럼 분류법이에요. 그다음에 대표 직무 나왔네요. 볼 것도 없어. 대표 직무와 비교할 거니까 이거는 요소 비교법이고요. 그다음에 비계량 남은 건 서열법밖에 없죠. 비계량이고 직무 전체를 보는 건 서열법이고 그다음에 보다시피 요소별로 평가 기준표가 있고 다 모아가지고 다시 종류별로 등급표 만들어서 비교하는 게 바로 점수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분류법, 요소비교법, 서열법, 점수법이 돼요. 자, 내려갈게요. 이제 개방형과 폐쇄형입니다. 인사행정은 좀 묶여 다녀요. 묶여 다니니까 개방형이 나왔을 때 좀 같이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일단 개방형은 직위분류제, 그 다음에 역관 요소가 있어. 역관 요소가. 폐쇄형은 계급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 요소가 있을 거고요. 서로 묶어서 좀 외워두십시오. 특히 개방형 나왔을 때 직위분류제 요소만 외우지 말고 역관 요소가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개방형이 돼버리면 일단 직업공무원제가 무너져요. 폐쇄형이 무너지고 계급제가 무너지니까 이러니까 관료화를 방지합니다. 답은 2번 틀렸죠. 또 역관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 고위공무원들을 개방형으로 임명한 다음에 통제하기가 쉬워지겠죠. 대표적인 게 고위공무원단이에요. 그다음 유능한 인사를 시험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없이 데리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고요. 답은 2번입니다. 개방형이 들어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폐쇄형이 인사제도인 계급제나 직업공무원제가 약화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개방형 제도. 개방형은 역관주의와 직위분류제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성과 민주성. 어쨌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부에서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 우리나라 법률 제도인데 우리는 개방형 직위라고 그래. 그래서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외예요. 외부에 들어온 사람은 임기제로, 그다음에 내부 사람은 그냥 경력제로 들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무늬만 개방형인 게 많아. 외부 사람은 거의 안 되고 내부 사람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게 경력 개방형이야. 언니 외부 사람만 가지고 개방형으로 임명한 제도가 있습니다. 또 외부에 들어왔을 때는 최소 3년 보장해줘야 돼. 원래 2년인데. 자, 외부 임용이 가능하다. 이러니까 유능한 전문가를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때 개방형 직위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개방형은 대개 직위분리제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 같은 나라들. 반면에 절대왕정 때부터 이미 공직사회가 있었던 이런 사회는 신분제가 적용되는 계급제 국가거든요. 4번 틀렸죠.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왕정 때 이미 관료제가 있었잖아. 그런 나라들은 대개 신분제 기반을 둔 계급제 국가야.
계급제다 보니까 개방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폐쇄형이 돼야 돼요. 반면에 신분제가 다 무너지고 평등사회 이후에 공직이 발달했던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대개 신대륙애들이지 개방형 임용제도를 채택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개방형이다. 틀렸죠? 개방형은 직위분류제도나 역관주예요. 그래서 폐쇄형이 같은 계급에서 이것저것 다 할 거니까 시각이 넓은 일반 행정가죠. 일반 행정가 양성은 폐쇄형입니다. 계급제 기반을 둔 폐쇄형일 때. 그 다음에 개방형이 돼버리면 어떤 자리 비었을 때 밑에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 관료들의 승진 기회가 축소되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또 개방형은 역관지 요소가 있다니까 정치 임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통제는 쉬운데 역시 정실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개방형 돼버리면 내부 사람 경쟁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경쟁이다 보니까 이 내부 사람도 전문 능력을 키워야 될 겁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겠네요. 자,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가 있어요.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외에서 들어오고 공모직위는 기관 내외, 오늘 공무원만 됩니다. 그 결과 개방형 직위는 일반직, 특정직에 이제 별정직도 있지만 공모직위는 오늘 경력직인 일반직과 특정직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까지 봐야 될 건데 구분 문제는 없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방형과 폐쇄형입니다. 자, 다시 마무리. 개방형 나왔을 때는 직위분리자만 생각하지 말고 역관주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공모직인 필요 없고요. 개방형 나왔을 때는, 그다음 폐쇄형 나왔을 때는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를 좀 생각하시고 좀 묶어서 같이 다녀야 됩니다. 인사행정은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공무원단이네요. 좀 요거는 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